아니 사극에서 보면요 나무 수저를 쓰더라고요. 아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쇠젓가락 쓰잖아요. 이렇게 지금 일단 그 젓가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견된 거는 한 신석기 시대, 지금부터 한 7,000년 전에 이미 중국에서 양자강 유역에서 나오긴 나와요. 뼈로 된 게. 아마 뼈가 된 게 나왔다는 건 나무로 된 게 있었기 때문에 뼈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특히 쇠젓가락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쇠를 젓가락으로 만든 적은 없어요. 쇠는 녹이 잘 슬기 때문에 이게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사람한테도 안 좋거든요. 대신에 이제 스테인레스인데 그 대신에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면 청동기로 만든 젓가락이 되게 많이 쓰였었어요. 중국에서 한 3,300년 전 그 은어 유적지 상나라 때 이미 청동 젓가락이 나오고요. 한국은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빠른 거는 백제 문용왕릉 무덤에서 나온 젓가락이 있어요. 청동 젓가락. 그게 이제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이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청동을 썼냐? 그 전부터 원래 젓가락 자체는 쓰였지만은 청동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이 상하거나 이런 것들 상당히 청동기가 막아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왜 중국에서 제사 지낼 때 청동기를 쓰는 이유가 그 안에 이제 고기나 물 같은 걸 두면은 빨리 상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방자육이 그런 게 그렇죠. 그 청동인 거예요? 예, 같은 원리죠.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청동은 녹이 많이 들었는데 그 녹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계속 닦아주고 관리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청동 젓가락도 역시 그와 같은 제사 용도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러한 퍼런빛이 아니라 그때는 아주 반짝반짝한 우리 구리 색깔, 노스대 색깔, 황금 가까운 색깔이 나왔다는 것이었겠죠. 우리는 조선시대 후기가 지나면서부터 조선 양반이 막 증가한단 말이죠. 너도 나도 이제 평민들이 공명첩을 사가지고 기와집을 짓고 온도를 지으면서 이제 산의 나무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식습관도 그와 같은 양반들의 귀족의 상징인 청동 젓가락을 선호하기 시작했었어요. 금속 젓가락을 많이 쓰였는데 이것이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스테인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재질이 등장하는데 물론 그전에도 또 하나 있었던 게 있었죠. 은젓가락. 은젓가락은 왜 저기 왕한테 뭐 독 시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나 귀족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속 젓가락은 있는 사람들의 상징이었고 20세기 때 모든 사람은 양반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금속 젓가락이 널리 선호가 되었고 때마침 스테인레스 젓가락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이거 우리 이왕이면 이게 좀 있어 보인다. 또 나무 젓가락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금방 이게 쉽게 말하면은 위생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사실 먹다 보면은 상할 수도 있고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스테인레스 젓가락을 선호하는 나라가 되었고 다른 나라들은 주로 나무 젓가락. 신기한 게요.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처럼 스테인레스 젓가락 쓰는 국가를 거의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젓가락 자체가요. 현재 동아시아, 한중일,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뭐 티벳 정도 쓰고 있어요. 근데 쇠젓가락은 한국만 쓰고 있어요. 실제로. 아니 왜 나이프나 칼은 다 스테인레스를 쓰는데 젓가락은 다 나무를 쓸까? 외국이? 그냥 나무가 더 싸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 나라도. 그리고 사실 이게 젓가락을 만들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음식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젓가락이 필요가 없어요. 칼로 직접 잘라야 되기 때문에 정착민들이 우리같이 채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죠. 특히 중국만 돼도 대부분 음식들이 다 크거든요. 근데 그 한중일 중에서 유일하게 숟가락까지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요? 중국 사람들도 숟가락은 잘 안 쓰던데요. 숟가락을 쓰는데요. 우리는 숟가락을 다용도로 다 쓰잖아요. 네네. 다른 나라는 숟가락을 딱 국을 뜨면 거기에만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숟가락은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쓰는데 숟가락도 동북아시아에서는 제일 빨리 나오는 데가 또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터키 가면은 그 차탈 휴익에서는 이미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숟가락과 국자가 헷갈릴 정도로 좀 큰 게 많은데 한국은 이제 우리 서울의 암사동 있죠. 여기에서 이 토제 숟가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꽤 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면이나 탕 문화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탕 문화 자체가 사실 저희가 자료가 없어요. 근데 신석기 시대 때 그게 암사동 때 6,0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탕을 먹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가지고 탕은 좀 저는 늦게 나왔다고 들었는데 고고학적으로 일단 국이 안 나옵니다. 국이. 근데 이제 고고학은 그런데 그 이후 시기로 내려오면은 예. 뭐 중국이나 일본은 탕 문화가 어떻게 보면 그쵸, 약화되고 그쵸. 한국은 계속 발전하면서 숟가락이 더 발달하고 또 쪽에는 면 문화를 쓰니까 숟가락 쓸 일이 별로 없는 거고. 그렇죠. 전 세계 넘버원 탕 문화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박현도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무슬림은 정결하고 아이를 사랑해서 낳으면 자유인도 되고 정직하고 그런 종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중동이랑 축구하면 왜 이렇게 도를 넘는 침대 축구를 하는 걸까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요, 세상에서 축구를 이렇게 점잖고 양반처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유럽 애들이 축구 깨끗하게 합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이태리 애들 봐보세요. 뒤에서 온갖 반칙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너무 깨끗하게 하니까 다른 애들이 하는 게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중동 축구가 더러운 게 아니다. 우리가 깨끗한 거다. 그러니까 중동 축구
축구가 깨끗한 건 아니지만 우리 축구가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치사한 방법으로 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치사한 방법 하면 야, 뭐 저렇게 축구하냐 그러는데 중동은 일단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너무 유럽도 이겨야 되니까 막 잡아당기고 그러잖아요. 중동은 시간이 안 되면 눕는 거죠.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예, 근데 요즘은 누울 수도 없는 게 누운 만큼 시간을 빼니까 이제는 힘들어요. 그래서 막 이을용 선수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에 대한 재평가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요령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면 항상 무슬림만 떠올리시는데 중동은 기독교 인구가 되게 많은 곳이기도 해요. 이집트 같은 경우도 기독교인이 뭐 15에서 20% 생각해 보시면 뭐 1000만 이상, 2000만 명까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축구를 막 응원하다가 기독교인이면 서로 막 이렇게 아니요. 뭐 이러기도 해요? 아니 뭐 축구나 이런 거 할 때는 이 혼연일체가 됩니다. 아 그때는 전혀 상관없이 종교가 상관없이 같이 골 딱 넣으면 막 이쪽에서는 이샬라 그럼요. 이쪽에서는 네, 아멘 막 이렇게 근데 이 하고. 문화가 굉장히 독특한 게 예를 들면은 이란이 침대 축구 오래 할 때 많이 하고 좀 거칠거든요. 그런데 그 이란의 축구 대표팀 감독이 케이로스라고 그래야지 그 사람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하고 축구할 때 얼마나 감독이 저렇게 지저분하냐 할 정도 우리한테 욕하고 막 그랬었어요. 감자도 감자. 보이고 이슬람 그분이 맨유에서도 코치하고. 아마 그랬을 네, 겁니다. 그렇죠. 네. 이슬람 국가의 대표팀 감독을 카톨릭 감독이 하는 거네요. 네, 케이로스 그러니까 축구는요 만국의 공통어고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장 꽉꽉 차요. 그러면 진짜 이 어떤 종교적 갈등, 뭐 국가적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축구가 될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이란하고 사이 돈 때문에 얽혀있었을 때도 다른 건 미국 때문에 못하더라도 축구팀 부르고 같이 그거 좀 잘해보자. 그럼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 이란에게 우리 좋은 감정을 심어주자 뭐 그런 얘기를 농담을 했던 게 이 사람들은 운동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요 뭐 박지성 선수를 대통령 후보로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동은요 축구 선수들이 잘하면 그 거의 대통령급 인기예요. 전 국민이 좋아하잖아요. 침대 축구 이거 하는 거는 이슬람과 상관없이 이들 지역이 마초 문화예요. 그러니까 마초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뭐를 물어보시잖아요. 절대 모른다는 얘기 안 합니다. 아,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종의 하나의 그 문화적으로 제가 정용훈 선생님한테 그걸 여쭤봤는데 정용훈 선생님이 아, 나 모르는데요. 그런 말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알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길을 가르쳐주면 길을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몰라도 꼭 가르쳐줘요. 절대 유로메나 지역에서 비밀 물어보시면 큰일 납니다. 네, 모세가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를 헤맨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은 괜찮고 메나 지역에서. 유로에선 가방이 없어지고 메나에서는 길이 메나에선 길이 없어집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냥 남성들이 다 몰려들어. 잘 모르지만 다 알려주려고. 우르르 와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길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전화까지 합니다. 더 헷갈리겠네요. 그 전화 받은 사람도 몰라라는 말 안 해요. 그리고 결국 옵니다.